전후 가자지구 어쩔 것인가, 전쟁 이후에 가자지구를 과연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 전쟁 이후에 대한 비전을 빨리 제시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제시한 계획은 가자지구 현지에 있는 유력한 가문들이 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들과 협력을 해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방식인데요. 아랍 가문들이죠. 그렇죠. 가자지구에 있는 가문들. 그래서 이 가자지구의 이 유력한 가문들은 하마스랑은 일단 관련이 없고, 근데 이제 가자지구 내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어서 재정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친척들이 있어서 꽤나 이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문들의 대표랑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대표들이 좀 우리는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 민정 정부 꾸리고 싶지 않다, 좀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하마스가 거기서 제거가 되었다 해도 아직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는 하마스이기 때문에 하마스의 보복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이 일에 개입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이제 미국의 계획이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미국이 일단 주도를 하고 이 온건한 중도파 아랍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등이 참여하는 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자지구를 통치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이게 안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팔레스타인 군대에게 이관을 시켜주는 이런 계획이 또 있고요.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차치 하느급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대안입니다. 이스라엘과 공존을 원하는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립을 해서 이 중도파 아랍 국가들이랑 같이 국제연합군을 만들어서 가자에 주둔시키자라는 그런 대안을 밝혔고, 또 실제로 가자 북부에서 이스라엘이 안보를 관리하고 하마스와 관련 없는 가자 주민들이 운영을 맡아서 인도주의적인 지대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비교적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일 것 같네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국제군대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자 아바스가 펄쩍 뛰었다 그래요. 이거 이스라엘 쪽 제안을 아주 굉장히 거부한 그런 상황에서 펄쩍 뛰었다라는 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외국군의 주둔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수반 사무실은 성명에서 어떤 외국 군대도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노력과 또 팔레스타인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팔레스타인 국민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피에로만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기구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가진 유일한 기관이 바로 피에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 6월 12일 날 그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가자 주민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자 주민들은 사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개혁을 외치면서 지난번에 정부를 재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현영 기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회전문 인사였기 때문에 부패가 전혀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안지구도 지금 통치를 잘 못하고 있는데 가자지구까지 통치할 수 있을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 나이가 많아요. 네. 나이도 많고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그 행정 업무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치정부의 일부 관료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이 생각이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껏 전쟁 이후 가자지구 운영 계획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시키는 것 나는 반대다라는 의견을 계속 해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반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사석에서, 공개적인 장소는 아니고 비공개적인 사석에서 이제 본인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가자지구 행정 업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료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꽤나 열린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계속 이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긴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지도급 말고 하급 관료들만 좀 참여를 시켜보자. 이 실무자급 직원들을 참여를 시켜보자라는 계획으로 이제 자치정부 내에서 하급 관료와 지도부들을 계속 구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자, 가자지구 이 전쟁 이후에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 정당이죠. 극우 성향의 이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나섰어요. 전쟁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한 20명 정도 우익 활동가 그룹이 이 가자지구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다가 아레이 아자, 가자지구를 향하여라는 이름으로 정착촌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처음 설립이 됐는데요. 이 정착촌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벌써 2차례나 철거가 이미 강제 철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마치 서한지구에 급진적인 정착민들이 정착촌을 짓는 것 마냥 이게 불법적인 정착촌 짓는 것 마냥 이렇게 얼기설기 정착촌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주최자는 이 활동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자지구 옆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가자지구 내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을 하려는 이 구체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같은 이 우파 인사들이 이와 같은 이 가자지구 내의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웨스트뱅크에도 유대인 정착촌이 있듯이 가자지구 안에도 결국은 유대인 정착촌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지키면서 가자지구를 이제 좀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빠져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네. 예, 아마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기는 했었고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가자지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UNRWA라고 하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조직이 이 단체가.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에 이스라엘 국회가 가자지구 안에서의 이 UNRWA가 활동하지 못하게 법률로 정하였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이 UNRWA와 관련해서 3가지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UNRWA의 활동을 금지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UNRW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이 이 단체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있어요. 뭐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든지 그런 법적인 면책이나 특권을 UNRWA 직원들한테서 완전히 몰수하는 이런 3가지 내용의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가자지구, 서한지구,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이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교육, 보건,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기구인데요. 이들이 후원하는 이 교육시설에서는 사실상 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테러를 미화시키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가자지구에서 근무하는 이 UNRWA 직원들의 10%나 테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UNRWA라는 이 기관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기관이에요. 이 전 세계 모든 난민들은 UN 난민기구, UNHCR이라는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난민은 UNHCR이 아니라 UNRWA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실 때 일반적인 이 난민구호기구 같은 경우에 이제 긴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일단 공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뭐 본국으로 송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국으로 재정착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피난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상적인 삶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UNHCR에 등록됐던 난민들은 대부분 몇 년 이내에 난민 지위를 벗어버리고 또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UNRWA의 난민들은 65년이 지난 후에도 수가 전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증하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 지위를 후손한테 계속 물려주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 중에 96%나 태어나면서부터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브레드 스토어에서 굿바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이 UNRWA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UNRWA가 이스라엘에서 아예 활동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었어요. 이런 조치가 빨리 했어야 되는 거.